맨하탄에 가면 타임스퀘어만 있는 게 아니고 불과 타임스퀘어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어요. 네, 저는 김동우라고 하고요.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들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그 후손들, 독립운동과 관련된 후손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고요. 우리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세계 일주를 한 거죠. 힘든 여정이었는데 되게 뿌듯했던, 사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진 독립운동의 결과물이거든요. 만주, 상하이, 일본, 원리는 미국 뭐 이런 데에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와 관련된 그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곳.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아카이빙적으로 기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잘 돼 있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분들도 분명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름 없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 유적들. 근데 그 유적이라는 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기록에 나와 있는 장소 정도, 뭐 비석 정도 있으면 되게 다행인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작품. 네. 제가 상을 좀 뚜렷하지 않게 흐릿하게 찍었죠. 뭐 합성한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합성은 아니고요. 한 장으로 찍은 사진이고, 일부러 이렇게 흐릿하게 찍으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왜 그랬냐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역사가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건가?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 후손들의 모습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현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하고 우리가 잊혀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투명한 상으로.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사진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출발해서 거기 인도에 간 거였거든요.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경복궁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무굴 제국의 마지막 성터 자리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기가 영국군의 총사령부터였어요. 영국군이 상해 임시정부에다 연락을 해요. 너희들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니 광복군을 좀 파견해달라. 통신감청, 포로신문, 남호해도 이런 거에 너희 광복군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레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복군 9명 군인들이 인도 델리에 파견을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미얀마 전선, 일본과 영국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돼가지고 성과를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왜 거기다 우리의 군인들을 파견했을까요? 왜냐하면 전후에 우리가 참전국지를 얻어야지만 우리 자주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가 되게 우리와 관련된 찬란한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찾아보고 너무 놀래서 첫 촬영을 거기로 해봤어요. 레드포트를.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시각이 아닌 우리 독립운동사의 시각으로 그 레드포트를 촬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찾아봤죠. 도대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런 역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찾아봤더니 거의 전 대륙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유적들이. 야, 이거를 한번 다큐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 여행 계획이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그 유적들로 루트를 다시 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다른 거 같으세요? 국내에서 했던 독립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1운동이잖아요. 그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일제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비밀스럽게 좀 활동할 수 있었던 이제 현장이 바로 해외 현장이었던 거죠. 예.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우리의 이민사, 즉 디아스포라랑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멕시코 쿠바인데 1905년에 제물포에서 이민을 가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분들이 4년 동안 계약 노동자로 애니깽밭, 그 우리말로 용설란이라고 하는 그 작물을 이렇게 베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황성신문에 당시에 막 광고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민 모집한다고 막 파라다이스처럼 묘사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랬던 게 아니죠. 노예보다도 더 못한 이제 환경 속에서 아주 힘겹게 4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1909년에 숙모학교라고 거기다가 신흥무관학교 같은 그런 독립군 양성학교를 세워요. 우리 조상들이 멕시코 메리다라는 땅에다가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처음 들어보는 전 소리였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멕시코까지 가서 우리 독립자금을 대고 그렇게 군사들을 길러내. 와, 이건 진짜 되게 눈물 나는 얘기였던 거죠. 이런 이제 민초들의 활동이 거기서 이제 되게 크게 그런 활약들을 해나가죠.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많이 잊어먹고 가르치지도 않는 역사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네. 이게 작업이 조금 저한테 버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 현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 현장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처음엔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 한 장소마다 그 사람, 인물, 그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 따라가기도 좀 쉽지 않았죠. 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가면 제가 누구 후손을 만나러 가게 되면 통역을 구해야 돼요. 통역비가 들잖아요. 물론 후손 찾아 이분이 어디 살고 계신지를 그 연락처 알아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거기에다 또 통역도 구해야 되고 또 비용 지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작업비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살고 있던 집이 이제 정리가 됐고 이 작업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후원도 좀 해주시는 분들도 좀 생겼고 네. 뭐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길이 생기겠죠. 네. 좀 다른 여행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남들 다 하는 여행 말고 뉴욕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 맨하탄 가실 거예요. 근데 맨하탄에 가면 타임스퀘어만 있는 게 아니고 불과 타임스퀘어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어요. 타운홀이라는 극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운홀이 우리가 1920년에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했던 장소인 거예요. 거기가 되게 놀라운 발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데를 하루 정도는 좀 돌아보면 어떨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8 독립선언문 낭독했던 데도 도쿄잖아요. 다 대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근데 100년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나라 찾겠다고 목숨 걸고 운동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빚이 있잖아요. 다 채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채무감을 푸는 거는 관심을 가져주고 가서 한번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했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공헌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또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었고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좀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고 해볼 만한 충분한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